우리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근데 결국에 돈 버는 사람을 봤더니 500억에 사서 850억에 판 그 자산운용사가 300억 이상 번 거예요. 그렇지. 장사는 우리가 다 했는데 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결국 옆집에 남는 게 없으니까. 옆집 사장님이 어떻게 공부하더니 건물 사서 막 5억 올랐대.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 오는 거죠. 월에 저 500 벌었고요. 월에 1000만 원 벌었고요. 예. 근데 그게 다 과거형이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내가 내는 월세의 가치를 사실 많이 모르세요. 지금 한번 당장 해보세요. 내가 내는 월세 곱하기 300.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가치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톡 언니 전수희입니다. 가게 매출은 오르는데 왜 내 통장은 비었을까?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오늘 모신 이창원 대표님은요, 장사로 번 돈을 자산으로 바꾸면서 건물까지 세우신 실제 건물주이십니다. 이 장사 이후의 돈 공부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주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창헌이라고 하고요. 강의랑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책을 또 내셨잖아요. 아, 네네.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네. 사실 건물주라고 하면 너무 남의 얘기 같거든요. 다른 세상 이야기 같고. 그쵸, 꿈 같죠? 네. 너무 사실 꿈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애써 좀 외면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내가 감히 꿈꿀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 책은 좀 어떻게,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일단은 타겟은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제목도 옆집 사장님. 아주 친근한 옆집 사장님이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지? 사실은 이거는 내가 건물주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랑 공부 그리고 방향성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꿈 내지는 꿈도 못 꾸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라는 약간 전략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회사원이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직장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원이었다가 이렇게 건물주가 되기까지 어떤 그 심정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또 책에도 담아 있긴 하죠. 맞아요. 이 책이 이제 저의 이야기, 에세이처럼 이게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사야 되는 실전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저를 통해 가지고 건물주가 되신 한 7분의 사례들까지 다 넣었거든요. 네네. 건물 관련된 이야기들 제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저도 사실은 좀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직장인이었고 원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20대부터. 아, 원래 그런 거에 좀 관심은 있으셨군요. 그렇죠. 부모님 집부터 뭐 제 집까지 엄청 열심히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크게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자산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2억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죠. 2억이란 돈이 사실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아닙니까? 월급으로 이자만 내도 끝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앞이 안 보였고 또 저희가 또 그 당시에 또 애기들도 막 태어나고 그래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액세서리 소매, 뭐 온라인 판매 이렇게 하면서 쌈짓길에 매장도 운영하고 가로수길에도 매장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매점 이런 자영업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를 때까지 엄청나게 절약하고 돈을 좀 아꼈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제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쌈짓길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월세가 한 300만 원? 근데 한 평 조금 넓었어요. 진짜로 쌈짓길이니까 비싸. 네, 예전에였죠. 가로수길도 한 300,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해갖고 월세가 한 8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번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매일같이 저축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쌈짓길이 매각됐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은 거예요. 쌈짓길이 어떤 자산 운용사가 500억에 샀는데 850억인가에 팔은 거예요. 다른 자산 운용사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우리 장사하는 사장님들 다 그렇잖아요. 트래픽 다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건물주가 다 이 동네 다 뛰어났는데 저희가 열심히 장사해갖고 저도 이제 그때는 돈을 만졌으니까 돈이 돌았으니까 너무 좋았고 월세가 하나도 안 아까웠거든요. 근데 결국에 돈 버는 사람을 봤더니 500억에 사서 850억에 판 그 자산운용사가 300억 이상 번 거예요. 그렇지. 월세를 계속 내면 낼수록 그분들은 이자 낼 거 내고 자기 소득 매월 가져가고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먹은 거죠. 장사는 우리가 다 했는데. 그치, 그걸 본 거지. 네, 그 현타가 너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또 부동산 공부를 했었잖아요. 제가 800만 원을 낼 수 있으면 그때 당시 이자로 금리로
한 3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고 30억짜리의 이자가 한 800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장사만 생각했지 건물로서 제가 뭐 이자를 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그치. 해봤던 어차피 거예요. 나가는 돈 똑같은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진짜 건물에 완전 미쳐서 살았어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내가 내는 월세의 가치를 사실 많이 모르세요. 뭐 나 200만 원 냅니다. 뭐 300만 원 냅니다. 뭐 400만 원 냅니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간을 빌렸으니까. 그치. 근데 그 월세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아마 머리가 띵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출 이자가 10년 정도 평균을 하면 4% 정도 되는데 내가 월세를 300 정도 낸다고 네. 가정을 하면 이 300이 금리 4%로 하면 9억에 대한 대출 이자예요. 9억에 4%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300만 원씩이 이자거든요. 그럼 내가 월세 300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9억짜리 건물에 건물을- 이자를 다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더 현타 오는 얘기 해줄까요? 내가 1층, 2층,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서 내 장사를 하고 있어. 네. 근데 300, 300, 300을 이제 가정이니까 월세 300, 300, 300을 내고 있어요. 1층 세입자 300, 2층 300, 3층 300. 그러면은 900이잖아요. 네. 그러면 곱하기 300을 하면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네, 93, 27. 이 건물은 27억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들이 내주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 건물은 25억이야. 그럼 그 건물주는 엄청 많이 버는. 자, 이분들의 보증금 가지고 대출 가지고 샀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월세 가지고 네. 이자 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당장 해보세요. 내가 내는 월세 곱하기 300.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월세가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 거고 네. 월세는 그냥 버려지는 돈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자로 치환하는 순간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만 오늘 알아도 정말 방향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쵸.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사업자분들이 장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현금 흐름이 돌면 되게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용 대출도 잘 나오고 사업자 대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 가지고 건물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직원 채용해서 매출을 계속 높인 거예요. 한 1억 5천 정도, 1억 6천 정도 모았을 때쯤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영업이익이 한 3억 정도 쌓였었어요. 제가 사업자 대출도 좀 많이 받았었고 신용대출도 받아서 사업을 막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고 내 사업체가 임차로 들어오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이라는 게 내가 건물을 싸게만 잘 사면 8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18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14억을 대출 받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업체에서 보증금으로 3억을 네, 넣고 그리고 저는 한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따져보니까 이자가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400이랬잖아요. 네. 1층은 또 월세도 받았어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서 저는 사실 300밖에 안 냈고. 그치. 네. 개꿀. 그러고 나서 개꿀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비극이 조금 시작되는데 네. 제가 열심히 장사를 했잖아요. 전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딱 왔어요. 그건 타이밍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니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쌈짓길 뭐 이런 데가 다 외국인 소유였어요. 그쵸.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치, 일단은 거리 다니는 사람이 많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쌈짓길 정리하고 가로수길 정리하고 다시 저희 본사 합정동 사옥으로 다시 이제 들어왔고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왜 부동산이 막 오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의 짜장면 값이랑 10년 전, 20년 전의 짜장면 값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가치는 똑같죠. 네. 짜장면이잖아요. 그쵸. 본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현금의 가치 떨어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힘들었지만 자산의 가치는 그때 폭등합니다. 금리도 되게 낮았고. 그래서 제가 한 사고서 3년이 안 돼서 34억 8천에 팔았어요. 그래서 16억 정도가 차익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 사업체는 계속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체는 점점점 하락세였고요. 제가 딱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딱 월급 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얘는 하루에 이 친구는 하루에 160만 원인가 벌고 있었어요. 이 진짜로요? 건물은 16억 나누기 뭐 3년 해보세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옛날에 쌈짓길에 100만 원 벌려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치. 별짓을 다 했었거든요. 제가 사업도 했지만 3년 동안 했던 게 월급 주고 끝, 생활비 끝. 근데 얘가 돈이 된 거예요. 어머. 내가 이거 진짜 안 샀으면 어쨌을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서 또 하나 얻은 게 내가 정말 장사하는 건 노동소득이구나. 몸을 갈아서 하는 소득.
근데 이건 자산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사를 하면서 노동소득을 하면서 자산소득을 같이 가져가면 이게 하나의 큰 보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했어. 근데 얘도 일한 거예요. 그치. 이거는 나 무조건 자산으로 더 빨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물을 계속 알아보고 사업도 다시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건물주다라고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건물 한번 사보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자문까지 하는 일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왜냐면 너무 어려운 분야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나는 수 있어요. 그래도 장사만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네. 대표님께서는 이 장사만 잘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또 하셨거든요. 이건 뭐 좀 어그러울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장사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근데 저희가 주로 이렇게 떠올리는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혼자 하거나 직원 한두 명 두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많죠. 90% 이상인데 그런 분들을 제가 강의나 이런 자문을 하면서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지금 삶도 되게 팍팍한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나마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결국에 건물주가 왜 못 되나라는 걸 봤을 때 거기서 좀 패턴을 찾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장사가 안 되면 돈 모으는데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부자가 또 될 수 있는 분들 장사가 좀 잘 돼서 매출 5천, 뭐 7천, 1억 이렇게 버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내가 돈을 좀 벌면 대부분 과소비를 하거나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써버려요. 네. 뭐 해외여행 가고 나 이미 목표가 장사니까 거기에서 그치. 예, 그냥 써버려요. 계속 노동소득으로 돈 벌어서 좋아하고 또 노동을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을 그러니까 네, 이미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돈을 막 써야지 이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목표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장사를 하다가 1호점, 2호점을 계속 늘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에서 5천만 원 하면 2호점에서 더 많이 벌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 로스율이 그렇지, 생겨요. 또 꼭 그렇지만도 네, 않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장사를 하나 해서 한 1억 벌었어. 2호점 할 때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돈이 다 없어져요. 그치.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은 좋아져요. 매월 들어오는 돈은 좋아지지만 사실 나한테 갖고 있는 보유 자금은 그렇지. 없는 거죠. 근데 저 이렇게 패턴을 봤더니 막 늘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 늘릴 때마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렇게 늘려간다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분들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시장을 봤더니 사실 카피가 너무 쉬워요. 내가 조금 잘 되면 바로 따라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너무 잘해갖고 가는 이런 프랜차이즈화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작은 점포가 장사가 잘 돼서 늘려가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생기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남은 돈이 없이 계속 재투자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 사업체가 메리트가 없어지거나 경쟁력이 빠졌을 때 결국에는 그냥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망해가는 과정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와가지고 후회한다. 내가 1호점에서 2호점까지는 하고 그때 돈이 모였을 때 이렇게 자산화로 해놓을 걸,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을 걸, 더 빨리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이거 안 샀으면 아마 사업에 더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걸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 그 점점점 뒤에 저는 뭔가 느껴졌거든요. 네. 나 좀 좌절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그러신 그럼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 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근데 결국 옆집에 남는 게 없으니까. 옆집 사장님이 어떻게 공부하더니 건물 사서 막 5억 올랐대.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한탄을 엄청 하세요. 월에 저 500 벌었고요. 월에 1000만 원 벌었고요. 예. 근데 그게 다 과거형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 자영업자분들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작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네. 예를 들면 뭐 자격 요건이나 최소한의 뭐 기초 자금 이런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예 건물하면 뭐 30억, 뭐 50억. 뭐 당연히 내가 어떻게 건물주가 돼 하지만 건물이라는 게 뭐 지역마다도 틀리고 또 입지마다도 틀린데 소액 건물들이 있어요. 지방에는 뭐 5억짜리도 있고 뭐 3억짜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보면 10억대, 20억 이하. 근데 지금 들어보면 어때요? 10억, 20억 이렇게 들어보면?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아니 아까 30억, 40억 얘기하셔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아까 800억 얘기도 했는데 맞아. 근데 누군가는 10억이요? 10억이 그렇죠. 엄청 크지. 없는데 엄청 큰 돈. 크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월세 수익이나 그런 임대 소득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을 잘 해줘요. 근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무조건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지 왠지 살 그쵸. 수 있을 것 같고. 10억 있어야지 살 수 있죠. 그럼 저도 못 삽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시세보다 싸게만 산다면 7, 80%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1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2억으로도 살 수 있고 뭐 부대 비용까지 하면 2억 5천? 뭐 조금 넉넉히 3억이면은 일단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높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나머지 20% 필요하죠. 거기에서도 레버리지를 통해 갖고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대출을 예, 아까 전에 제가 18억짜리 사는데 내 돈 얼마 들었다 했죠? 1억 5천. 그렇죠. 1억 5천, 1억 6천인데 그게 내가 장사를 잘함으로써 땡길 수 있는 레버리지. 뭐 예를 들면 장사 뭐 술집이다. 주류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건물 사면 안 되고 이걸로 장사를 붐업을 시킬 수 있고 매출을 향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라고 예, 장사하면서 듣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내가 넣은 돈에서 빌려주는 거라서 금리가 낮고요. 그리고 뭐 보험 약관 대출, 또 신용 대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레버리지 매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주거의 형태를 바꿈으로써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전세 3억짜리 살아요. 근데 반전세로 이사 가는 거죠. 1억에 8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 생기죠? 2억이 생겨요. 이렇게. 네네네네. 그죠? 주거를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월세만 살았어요. 목돈을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집이 있다. 2억이 생겨버렸네. 그럼 2억이 생겼죠. 이거를 저는 레버리 매직이라고 하고 이 책에 다 담았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10억짜리 건물 사는데 뭐 2억 5천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주류 대출 받았어요. 뭐 신용 대출 받았어요. 쭈루룩 받았어요. 다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주거의 형태를 바꿨어요. 2억까지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내가 10억이 아니라 10억짜리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건 장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현금 흐름이 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든 레버리지 80%의 대출이자 그리고 나머지의 대출 이자들 그리고 월세 80 이런 것들을 내가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치까지 낼 수 있는 걸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수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 라고 하면 가는 거고 전 지금 500씩 뭐 저축 안 되는데요. 돈이 뭐 장사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면 어때요? 처음에 10억 했을 때랑 1억이면 가능해요 하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쵸. 그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생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자영업은 접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창업 전에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쵸. 이 방향성이 완전 다른 것 완전 같아요. 달라요. 나는 장사로 돈 벌 거야. 끝이면 장사를 했으면 성공했잖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산까지 안전하게 갈 거다고 그렇지. 하면 열심히 번 돈을 열심히 또 모아야 돼. 그게 너무나 핵심이고 장사는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가 있고 내가 어딘가에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금매를 골라서 막 여러 개 해놓고 저 이거 이 금액 아니면 안 삽니다. 안 삽니다. 하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여기 노하우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지금 시즌 매수자 우위라고 하거든요. 네네. 살려는 사람들이 우위에 있을 때 어떤 전략으로 건물을 찾고 깎고 해야 될지 지금은 무기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거든요.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공실 많죠. 그러면 사실 공실이 많다는 거는 그런 월세나 이런 것들을 좀 따박따박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물을 살 때는 어쨌든 내가 이런 걸로 받아서 이자도 내고 해야지라고 하고 살 텐데 네네. 그럼 공실이 많고 이 월세를 따박따박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건물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되죠. 그래요? 네. 아까 전에 대출을 건물 살 때 대출을 한 80%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80%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80%의 대출의 이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래 버리면 매월 내야 될 돈이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 투자자들은 건물을 사서 임차를 맞춰서 월세를 받고 그걸로 이자를 내요. 근데 월세와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낮으면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럼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장. 근데 이게 높으면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단순히 건물만 사셨다가 공실이 나면 큰일 납니다. 80% 대출, 8억 대출 받았는데 비어 있어.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너무나 힘들겠죠. 그게 사실은 칼과 같은 거죠. 너무나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나한테 돌아왔을 때는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차를 줬더라도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장사하면 돼. 애초부터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공실 위험이 없어지겠죠.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네. 그거구나. 장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 그럼요.
왜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진짜 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라면 네.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할 테니까 네. 그런 리스크도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 완전 뭐 상위 0. 몇 프로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다라기보다 내가 어느 정도 매출 그래도 진짜 이게 계산상으로 나와서 이 정도 이자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에 맞는 규모의 건물을 찾으면 또 돼요. 내가 낼 수 있는 규모의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그래서 진짜 소액부터 하시는 게 좋고 여기도 소액 내용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뭐 건물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재테크 수단 중에 한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관점은 자영업자분들을 제가 많이 봤을 때 저희 아버님도 56년 자영업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 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노동을 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보니까 정말 내가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거나 하지 않으면 정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예. 회사원들은 네. 빨간 날 있고 쉬는 날 있지만 자영업은 보통 아들, 딸 저렇게 네.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런 거 많죠. 그것도 당연히 많고 몸이 그만큼 매여 평생, 있고. 그쵸. 그만큼 예. 평생 일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의학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계속 막 120살, 그쵸. 130까지 막 산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3, 40대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60 이후에는 한 달에 2, 300씩 필요하대요. 그럼 내가 2, 30년 산다고 했을 때 통장에 10억 있어야 돼. 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60, 지금 예를 들어 내 나이에서 60까지 뭔가를 했을 때 10억을 파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는 계속 평생 일할 거예요, 안 할 거야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느낀다면은 꼭 진짜 건물이 아니더라도 네.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정된 자원이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무조건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50, 60에 깨달아서 하면 너무 늦어요. 정말 30대, 40대 때 빨리 20대부터 준비를 해야 50대 때 건물 사도 되거든요. 이건 장기 플랜으로 가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월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나가는 거잖아. 돈인데. 그리고 맞아. 어딘가 빌려야 되잖아. 어. 투자의 개념은 예를 들어 오피스텔 살 거야? 아파트 살 거야는 내가 돈 나가는 거 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건물에 투자를 하면 어차피 이자, 그러니까 월세 내던 거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자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롭게 뭘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또 말로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게 느껴지는데 또 그건 또 아니고 아, 그렇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 필수라는 얘기를 하느냐. 공부하려면 어렵고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을 정말 많이 아끼면서 벌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필수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래도 돼, 이것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진짜 이거 해야겠는데라고 하면 좋아요.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장기 계획으로 방향성만 잡고 가시면은 저는 훨씬 노후가 편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또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창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너무 장사, 사업, 매출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나?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은 노동소득, 뭐 사업소득도 있지만 자산소득을 꼭 가져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보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사업이 안 좋아졌을 때 이 자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수여를 받아서 다시 사업을 또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에이 무슨 이런 건물 뭐 부동산 이게 뭐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라고 보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정말 요즘에 장사하기 너무 많이 힘들고 매일매일 어렵고 하루하루가 이제 전쟁터 같거든요. 전쟁터의 장수 같은데 그런 전쟁터가 이게 내 땅이 아니면은 그 싸움에서 이겨도 그 성은 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은 건물주 거예요. 내가 그 전쟁터에서 아무리 싸워도 그 성은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 오늘 이런 영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보신 이 자영업자분들이 네. 그런 어떤 나의 목표, 이런 방향성이 확실히 또 잡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이창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사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정말 중요한 거를 좀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창토 고스톱에서 여러분 다음 시간도 너무너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